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은 저희 리딩반이 엊그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거의 다 이제 매도를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매매가 없었어요. 매도가 없고 신규 매수만 있었기 때문에 뭐 복귀를 해드릴 게 없어서 뭐 어떤 걸 좀 해드릴까 하다가 관심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관심 종목만 고르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을 골라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식을 훈련하는,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뽑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검색식 뭐 많잖아요. 그런 거 뭐 상한가 검색식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검색식 뭐 기법 뭐 지표 무슨 선 이런 거를 사실 먼저 막 생각하시고 뭐 급등주 매매 기법 무슨 기법 이런 거에 현혹이 많이 되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매매를 도와주는 하나의 그냥 지표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90%의 확률의 기법을 누가 뭐 가졌다. 근데 이 기법을 어느 종목에나 모든 종목에나 다 대입해도 90%의 확률로 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 없습니다. 그런 기법은. 기법은 종목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종목에 맞고 어느 종목에 맞지 않고 어느 장세에서는 맞고 어느 장세에서는 또 맞지 않고, 검색식도 마찬가지고요.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선에 닿으면 사고 무슨 선에 닿으면 사고, 우린 이런 거에 굉장히 혹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뭐 수급이건 어찌됐건 무엇이건 간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확률 높고 성공률이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한 다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어떤 한계가 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 이렇게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검색식이든 어떤 기법이든 어떤 지표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도 왜 중요하냐면 어 물론 이제 시장도 중요하고요. 뭐 시장을 보는 눈, 뭐 흐름을 읽는 능력, 이런 것도 제가 오늘 해드릴 거에서 다 나와요.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도 읽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종목도 이렇게 우리가 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장 끝나고 항상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끝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지수와 함께 박자 타는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당일 추이랑 미니 업종 차트 켜놓고, 오늘도 보면은 코스닥이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 쫙쫙 들어오면서 보시면 지금 이런데 이제 장중에는 시가 저가가 아니고 갭 띄어서 200일선 넘어놓고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굉장히 힘있게 뚫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보시면 장 막판에 밀어버리죠. 장중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었어요. 수량 거의 한 뭐 800억 가까이 보이시죠? 800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다가 장마판에 그냥 다 던져버렸죠. 요즘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보이네요. 외국인은 장중에는 수급이 그냥 뭐 민기적 되다가 장마판에 들어왔고, 코스피는 제가 지금 잠깐 좀 안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몸과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그만큼 그러니까 주식에 계속해서 노출이 돼 있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쉬는 동안에도 계속 주식 생각을 하고, 단순히 우리가 헬스장 가서 러닝을 뛸 때도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뉴스 자꾸 보고, 뭐 주식 방송이 이렇게 종목 추천하고 이런 거는 뭐 별로 안 좋지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주는 정보를 취하는 데는 또 주식 방송만 한 게 없거든요. 저도 뭐 주식 방송 보면서 정보를 많이 취합니다. 이제 그들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잘 안 듣고요. 뭐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정보를 통해서 계속 얻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시장을 보는 눈 같은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장이랑 엇박자 나서 힘들어해요. 외인 기관이 IT 올려줄 때는 계속 딴 거 찾고 있다가 막 올려주니까는 그때서야 뒤따라갔는데 그때는 또 외인 기관이 제약바이오로 넘어가고 제약바이오 올려주니까 오 제약바이오 오른다고 넘어갔는데 그땐 또 제약바이오 팔고 다시 IT로 넘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엇박자 타는 것 때문에 자꾸 고점에서 물리고 그러니까 사놓고 좀 올라줘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자꾸 이렇게 물리는 그런 패턴이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좀 벗어나려면 완벽히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들과의 박자의 갭을 좀 엇박자 나지 않게 좁히려면 계속해서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서 뭐 이렇게 쉽게 얻은 나의 노력이 아닌 남의 노력을 가져와서 뭐 그들이 만들어낸 검색식이랄지 기법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게 이 주식이란 거는 공식 같은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아니에요. 뭐 답안지 찾는 게임이 아니라 정말 인생 같은 거기 때문에 인생엔 답이 없잖아요.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듣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습관들이 다른 건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어찌됐건 뭐든지 간에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공부해서 터득을 했을 때 물론 공부하고 경험해가는 과정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 덕분에 5년, 10년 내가 고생하면서 혼자 치열하게 싸워서 배울 거를 좋은 멘토 만나서 1년, 2년, 2년, 3년 이렇게 줄일 수는 있죠. 그건 아주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혼자 치고받고 하다가 좋은 멘토 한 분을 만나서 정말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됐었거든요. 음, 아무튼 이 주식은 정말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주식은 어떤 이제 비법을 찾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비법이 뭐 신기한 거 뭐 비법 어떤 뭐 비상함 뭐 번뜩이는 어떤 뭐 기질 물론 이런 것도 중요는 하죠. 뭐 비상한 머리 아이디어 뭐 그때그때 뭐 정말 발휘하는 멋있는 기질 같은 것들 용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기본기가 뒷받침되고 나서 성실함, 꾸준함, 노력, 좋은 습관, 마인드, 이런 기본기가 갖춰진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휘됐을 때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이루는 거지. 이런 기본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만 갖고 있다? 갖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오히려 독이 돼 버립니다. 독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항상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말인데 주식은 노가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노가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이 끝나면 이렇게 두 개를 봐요. 물론 다른 것도 좀 체크를 하긴 하는데 뭐 순매수 상위 종목이랄지 이런 걸 보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률 상위 종목은 사실 장중에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굳이 장 끝나고까지 보지는 않지만 한번 체크하는 정도?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급등주는 그러니까 테마주, 보통 급등주나 테마주 어떤 강한 재료를 가지고 단기간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상한가 매매라고 했는데 요즘은 15% 시절에는 상한가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30% 상한가이기 때문에 한 최소한 20% 이상, 한 25% 이상, 20에서 25% 이상 정도는 돼야 급등주 상한가 단타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대형주, 중형주는 한 그래도 최소한 10% 정도 이상짜리 양봉이 나왔을 때 단타로 눌림 매매를 저는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그래서 이제 장 끝나면 보는 겁니다. 장중에도 물론 보죠.
이렇게, 우선주, 이건 우선주는 뭐 거의 잘 안 하니까. PCL이라는, 여기가 그, 어떤 그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일단,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PCL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네. 증거금 쪽 모이고 차트가 별로다. 거래대금은 뭐 130억. 음, 저는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 매매할 때 최소 200억, 보통은 한 300억 이상은 되어야, 이 종목이 오늘 만들어낸 이 장대 양봉의 신뢰성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버리면, 뭐 50억 미만짜리, 100억 미만짜리 이런 상한가나 장대 양봉들은 조금 신뢰도가 낮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훅 올랐다 훅 꺼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한가나 급등주들은 최소한 한 200억 이상은 돼야, 1000억 이상짜리들은 정말 신뢰감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패스. 그다음에 셀리버리 결국은 상한가를 갔죠. 거래대금 690억, 거의 뭐 700억 터졌고 종목도 괜찮죠. 뭐 이런 거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근데 이런 정도 구간에서 상한가가 이렇게 나온 거면 부담 없이 한번 해볼 만한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이 밑 받침이 거의 상한가 하나로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상한가 두 방의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15% 시절도 아니고 30% 시절에 상한가 두 방짜리는 사실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빠르게 먹고 나온다든지 좀 많이 눌리면 그때 안정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매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DK락도 뭐 나쁜 종목은 아니고,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종목만 보다 보면요, 오늘 수급이 어떤 섹터로 들어왔구나, 어떤 테마가 좀 이렇게 돈이 좀 들어왔구나, 올랐구나,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굳이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아까 업종별도 보니까는 뭐 제조랑 IT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제약 쪽은 많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돌려보면, 뭐 주식 상장 종목이 뭐 수천 개 되지만은, 우리가 상한가 종목이나 상승 종목 몇 개랑 거래대금도, 저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50억 안 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보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은 좀 되어줘야 좀 매매를 할 만하다. 거래량도 중요하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정말 잘 돼서 수억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을 때는 거래량이 풍부한 종목들, 거래대금이 괜찮은 종목들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습관을 들여놔야 되고요. 또 중요한 점은, 보통 우리가 거래정지나 뭐 상패나 뭐 이런 악재, 정말 주식시장에서 가장 피해 가야 할 악재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굳이 상패 시즌이 아니더라도 어떤 약재를 맞을 수 있는 기업들의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다 거래 대금이 뭐 막 몇십억 수준, 일평균 거래 대금이 뭐 아무튼 뭐 아마 20억, 30억, 막 10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차트는 막 지하실 뚫고 내려가는 그런 차트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서 보통 거의 다 악재가 나와요. 막 몇백억씩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들에서는 웬만하면은 막 엄청난 뭐 거래 정지나 상패까지 가는 악재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또 봐보는 거죠. 차트 볼 때는 항상 크게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좁혀가면서 봐주는 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GV는 뭐 제가 뭐 22% 뛰었는데 잘 이렇게 손이 안 가는 종목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인크로스, 이 친구가 지금 제가 기타 서비스군요. 유니셈, 테스 이런 종목들이 제가 IT 반도체 쪽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만 봐도 유니셈이 많이 올랐네, 윗꼬리는 좀 많이 달았고,
테스, 이러면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전고점 돌파했고, 눌림의 자리. 나쁘지 않은데, 일단 옮겨 놓는 거죠. 저는 테스는 아까 장중에 미리 옮겨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인트로메딕, 뭐, 이랴, 포티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상승 종목은 뭐 웬만하면 한 10% 이상까지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이 많이 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오늘 어떤 뭐 테마가 뭐 상승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굳이 따로 안 찾아봐도. 그다음에 거래대금 상위가 조금 오래 걸려요. 보통 제가 한 100억 이상까지 보는데 한 200 종목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200 종목을 다 돌려봐라고 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하게 돼봐요. 웬만한 종목들의 차트가 눈에 좀 선해요. 보여요. 그냥 이거 종목명 안 보고 차트만 그냥 보면서 돌려도 이 종목은 익숙한데 어디 기업 어떤 종목이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거의 이제 그 순위 변화가 많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200 종목이지 건너뛰고 건너뛰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날 새롭게 내가 접하는 종목들은 몇 종목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200 종목 돌려보는 거는 시간이 뭐 30분, 뭐 1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겠지만 매일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구력이 좀 쌓이게 되면 눈에 익으면 뭐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실 거예요. 저는 정말 주식 지금 뭐 거의 10년 차인데도 웬만하면은 매일 보거든요. 근데 장중에도 거의 보는 편이라, 뭐 이러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드림텍, 뭐 전일 4,000배 이거였는데 이제 갑자기 5위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보나마나 신규주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신규주 맞고, ABL 바이오가 거래대금이 1,600억.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넘어가는 거예요. 현대차, 삼성, SDI. 테스가 1,500억. IT 반도체. 오늘 확실히 이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식으로 이제 계속 넘겨보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순위가 급변동하는 애들 위주로 좀 봐주면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관심 종목을 하나하나 이제 왼쪽으로 옮기고, 옮기면서 이제 늘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저는 그 종목명은 안 보고요. 차트만 봐요, 차트만. 이런 식으로 막 넘기다가, 이 종목은 이 차트 괜찮네? 한 다음에, 무슨 종목이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무제표 뭐 잠깐 보고, 모멘텀이랑 뭐 이런 게 좀 뭐가 있는지, 이제 뭐, 한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들을 그냥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가 다 유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무료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한 리포트들은 다 좋다라고 써져 있고, 다, 바이고, 트레이딩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는 그 의견을 보라는 게 아니고, 리포트 들어가면은 이 기업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다 친절하게 정보를 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딨나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죠. 음, NX, 박스권 넘어주고 이런 모습은 좋은데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가 너무 길죠. 이거는 패스. 좀 아쉽다.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차트만 놓고 봤을 때요. 그냥 한 요런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요런 정도로 양봉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눌릴 때 뭐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패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차트만 봐요, 차트만. 차트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야난티구나. 눈에 좀 익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다 보면 이제 물론 당연히 뉴스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하고 꾸준히 관심 받고 또 그런 뉴스들이나 정보들을 들으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순히 이제 누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종목들 돌려보고 내가 직접 수급 흐르는 거 보고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시장을 파악해보고 남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꾸 들어보고 이러면서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주가 쌓이고 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이면서 이게 경험이 되고 구력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대응력도 생기는 거고 뭐 포지션의 변화, 비중을 어떨 때 좀 늘리고 어떨 때 줄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좀 합쳐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지. 뭐 단기간에 누군가에게 그냥 뭐 딱 배워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멘토를 만나서 지름길로 가는 거는 있죠. 근데 좋은 멘토를 만난다고 해서 본인은 뭐 노력도 하지 않는데 멘토가 갖고 있는 뭐 검색식 지표, 매매 기법 이런 걸 갖고 온다고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한테 돈 맡기고 아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냥 아예 누구한테 돈 맡길래 혹은 잘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래 야,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을 먹으시고 그런 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고 아예 이제 본인은 이제 본업에 종사할 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은 이제 누군가에게 배우지만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음, 어찌됐건 혼자 공부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꾸준히 하셔야 되고 어, 성실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진중하게 진지하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본기가 딱 쌓이게 되고 기본기가 쌓이면서 거기에 또 사람마다의 성향이 있고 또 나름대로 다 재능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번뜩이는 뭔가는 좀 없지만 정말 이 성실함, 꾸준함 이런 게 너무나도 탁월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양으로 노력의 양으로 이렇게 뭐 승부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또 누군가는 정말 번뜩이는 뭔가 혹은 어떤 기질 정말 남들이 다 팔 때 살 수 있는 뭐 용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렇게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정말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주식도 돈을 버는 기술이에요. 다른 기술, 전문 기술이, 돈을 버는 전문 기술이죠. 그냥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가 되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이 영역도. 그냥 대충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해봐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물론 한 번, 두 번 운이 좋아서 혹은 뭐 굳이 운이 아니더라도 좀 뭐가 이제 상황이 좀 맞아서 벌 수는 있겠지만 주식으로 내가 꾸준히 확률이 나오는 어, 돈벌이를 돈벌이가 되려면 프로가 되어야 한다.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목돈 넣어서 한두 번 딱 맞으면은 딱 돈 벌어서 난 주식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면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노력 안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운에 본인의 그 돈을 맡기는 떻게 보면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야말로 정말 갬블이죠. 갬블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 장 끝나고 관심 종목 뽑고 시장 흐름을 읽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